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들 부부가 조문객들 앞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의 영정 앞에서요. 63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렇게 엄마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제 인감을 훔쳐 15억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제 집을 팔려고까지 했어요. 친척들은 비자금 소문을 퍼뜨리고 사돈들은 5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에 쥐어준 작은 반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63세 여성이 남편이 남긴 비밀로 가족들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강남 대형 장례식장. 흰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 쪽으로 피어오르고 조문객들의 검은 옷자락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63살 최순금, 45년을 함께한 남편 정한수 회장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순금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조문객 사이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했던 분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들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서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어머니 자리 아닙니다. 창피해서 어떡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걸까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검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진했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장남 재민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준서는 고개만 떨어뜨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을 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상복의 주름을 한번 펴고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먼저 가세요. 제가 잘 지낼게요. 속삭임이 조문객 사이로 퍼졌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사정이 있나 보네. 원래 사이가 안 좋았대. 누가 우리 사정을 알고 떠드는 걸까요? 귓속말들이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뜨거운 시선들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품위를 잃지 않고 걸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1월 초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상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었죠. 순금아, 이거 꼭 간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반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자리를 스스로 비워주고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59쯤 되어 보였습니다. 부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미라입니다. 고 정한수 회장님 비서였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손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그녀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장례식장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저를 내쫓은 아들 부부도 속삭이던 사람들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기념일 때마다 묵던 곳이었죠. 이제 혼자 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온도를 올렸지만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푹 꺼졌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힘이 빠졌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쥐어준 것이었죠. 순금아, 이거 꼭 간직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 남편은 무슨 말을 더 하려다 기침을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던 거죠.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각인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정HS? 남편 이름의 이니셜 같기도 했습니다. 정한수. 하지만 HS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수 빌딩? 아니면 다른 뭔가? 각인 옆에 작은 숫자도 있었습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비춰봤습니다. 6자리 숫자였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반지만이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우리 집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먹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습니다. 혹시 중요한 일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인 오미라입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비서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오늘은 집에 절대 가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피하셔야 해요. 회장님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예상했다는 건 뭘까요? 다시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HS? 이 각인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수야. 입 밖으로 남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니? 당신은 나한테 뭘 남긴 거야? 반지 표면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각인을 쓸어내렸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어머니 자리 아닙니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를 집에서도 쫓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나씩, 둘씩 점점 많아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반지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상복끈이 헐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복을 벗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장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애도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진짜 이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지의 각인이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정HS? 그 두 글자가 제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번호였습니다. 우리은행 강남지점. 남편과 거래하던 곳이었죠. 여보세요. 최순금 고객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또렷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어제 접수된 담보대출 서류에 고객님 인감이 첨부되어 있어서요. 손에 쥔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네, 그래서 확인 전화드린 겁니다. 신청인은 정재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민. 제 큰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신청 금액이 어떻게? 15억 원입니다. 담보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15억. 우리 집이었습니다. 45년 전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 집. 지금 바로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려서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 제 이름 도장이 찍힌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신청일란에는 정재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서류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인감 도장이 또렷했습니다. 제 도장이 맞았습니다.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인감이었습니다. 언제 빠져나간 걸까요? 어떻게 가져간 걸까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장례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 응대하고 음식 준비하고 서류 챙기고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인감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아니, 가져간 게 아니라 훔쳐간 겁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아들이, 재민이가 엄마 집을 담보로.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쓰지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훑었습니다. 신청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남편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를 내쫓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어머니 자리 아닙니다. 그때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를 내쫓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빼내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재민이를 붙잡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미라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집에 절대 가지 마세요. 그녀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담보대출 서류가 나왔어요. 제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답장은 5분 뒤에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세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오미라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미리 알려줬던 걸까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15억. 우리 집 담보대출. 제 동의도 없이. 재민아, 넌 왜 이러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두 번째 잔을 시켰습니다.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마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갈 수 없었습니다. 오미라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은 이제 호텔방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63살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믿을 수 없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한수야, 당신이 말한 게 이거였어? 내가 알게 될 거라고 했잖아. 반지가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정HS? 그 각인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주황빛이 건물들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호텔에만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12통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준서한테서도 5통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주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언제 오세요?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읽고 지웠습니다. 룸서비스로 식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6시 반쯤 호텔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런트였습니다. 고객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메모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군데요? 성함은 안 밝히셨고요. 메모만 두고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려보내주세요. 5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 봉투가 아니라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모시던 분의 지시를 전하러 왔습니다. 오후 7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오미라.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 20분 뒤였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빗으로 정리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오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오미라가 일어섰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오미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체크인하는 손님들, 로비바에 앉은 사람들. 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죠. 로비 구석에 작은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오미라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빌릴 수 있냐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미라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낡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 구멍이 보였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봉투 입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위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회장님이 제게 맡기신 겁니다. 오미라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때가 오면 직접 부인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언제죠? 오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왜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보관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미라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열쇠는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는데요? 때가 오면 열쇠도 나타날 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일이라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같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을 꼭 지켜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살아계실 때 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재민이 일도요? 오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만에요. 이건 제 일입니다. 오미라가 일어섰습니다. 명함을 한 장 더 꺼내서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질감이 낯설었습니다. 자물쇠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수야, 당신이 여기 뭘 넣어둔 거야?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이 봉투는 오늘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열릴 것입니다. 때가 오면 그때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왜 저를 지키려 했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정HS? 그 각인과 서랍 속 봉투, 둘 다 남편이 남긴 것입니다.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아직 맞추지 못한 퍼즐. 하지만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제 열흘째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에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호텔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가 보였습니다. 유리병 너머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재민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은주도 함께였습니다. 둘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사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도장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계약을 하는 거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벽에 바짝 붙어서 봤습니다. 서류 제목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집을 파는 겁니다. 제 집을 제 동의도 없이 담보대출도 모자라서 이젠 아예 집을 팔려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은주도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개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같이 계약하시려고요? 저는 중개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유자 확인부터 하시죠. 네. 소유자요? 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중개사가 당황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중개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순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재민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가족끼리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정리? 저는 은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을 파는 게 정리야? 어머니는 지금 집에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가 없는 사이에 몰래 팔아버리려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민이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좀 정리하는 중이었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이 집은 내 책임이다. 짧게 말했습니다. 서류로 장난치지 마라. 중개사가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장을 재민이한테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유주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은주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가요 여보. 재민이도 일어섰습니다. 둘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중개사를 봤습니다. 혹시 이 집으로 다른 문의 들어온 거 있나요? 아, 네. 담보대출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소유주 확인이 안 돼서 보류됐습니다. 앞으로도 제 직접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문을 닫는 순간 재민이와 은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엄마한테.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터뜨려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텔 방향으로 발걸음이 무겁게 땅에 닿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가야 할까요? 아들들과 대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피해 있어야 할까요? 오미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 그 안에 답이 있을까요? 하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해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 뭐가 오해란 말입니까?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문자를 지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채로. 한수야, 때가 언제 오는 거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재민이와 마주친 다음 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미라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하지만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호텔에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45년 살던 우리 집.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가는데도 두렵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0분쯤 걸려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세요. 네, 좀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1202호.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뭔가 바뀐 느낌.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내가 왔다. 집에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좀 하시죠.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내 집인데 미리 연락을 해야 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늘 쌓아두던 신문도 제가 놓아둔 화분도 없었습니다. 정리했어요? 네. 어차피 치워야 할 것들이잖아요. 내가 치운다고 했어? 어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정리된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남편 양복들이었습니다. 넥타이, 벨트, 시계 모두 한 곳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뒤에서 은주가 따라왔습니다. 유품 정리 좀 하려고요. 기증할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했어? 어머니가 안 하시잖아요. 열흘 넘게 오지도 않으시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대신. 알아서? 내 대신?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서재도 뒤진 거야? 서류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것들 버려야죠. 은주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언제까지 호텔에만 계실 건가요? 여기 집도 정리해야 하고. 정리는 무슨 정리야? 여긴 내 집이야. 그래도 이제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말을 자르고 돌아섰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응. 언제 다시 오실 건데요?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온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가져간 게 있어. 분명히 은주가 서재를 뒤진 건 유품 정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찾은 겁니다. 남편이 남긴 뭔가를. 다시 올라갈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서 따져 물을까? 하지만 그러면 증거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CCTV 좀 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집에서 분실물이 있어서요. CCTV는 입주자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소유주인데요. 그래도 지금 거주하시는 분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규정입니다. 그럼 경찰 신고하면 볼 수 있나요? 그건 경찰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요. 뭘 잃어버리셨는데?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뭘 잃어버렸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CCTV도 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부인, 저 집에 갔다 왔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무슨 일 있었어요? 며느리가 서재를 뒤졌어요. 뭔가 가져간 것 같은데. 오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회장님이 서재에 뭔가 두셨거든요. 뭔데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CCTV를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요. 제가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한수야, 대체 뭘 남긴 거야? 왜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훔쳐간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의 체면이었지. 일어섰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제 집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때가 와야 한다고 했지. 그럼 그때까지 버텨야 해. 휴대폰을 껐습니다. 입을 닫아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다녀온 뒤로 사흘째였습니다.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서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은행 강남지점. 남편과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스캔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어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직원과 뭔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통장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 회장 부인이래. 비자금 이야기 들었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였습니다.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는 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김치 500g 주세요. 네. 김치를 담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옆에서 다른 손님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맞지? 정 회장 부인. 맞아. 근데 돈 엄청 많대. 돈이 어디서 나왔대? 회사 돈 빼돌렸다던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턱을 들었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화내지 않고. 우리 남편은 정당하게 사업했어요. 빼돌린 돈 같은 건 없습니다. 여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들은 얘긴데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친척 단톡방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 단톡방. 평소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알림이 27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정 회장 유산 어마어마하다던데. 순금이가 다 받았대? 자식들한테도 안 주고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 여자 원래 돈에 밝았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좀 나눠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인데 인사도 없더라.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던데? 쫓겨났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린 걸까요? 댓글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삭제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남편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제 소문까지 떠도는 겁니다. 비자금? 그런 거 없습니다. 남편은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세금도 제때 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왜 험담을 하는 걸까요?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해가 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샐러드 하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옷이 헐렁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이 준 반지, 정HS라는 각인이 있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돌렸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이 작은 금속이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수야, 왜 이렇게 됐어? 당신이 계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중 몇 명이나 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정의 국화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자리 아닙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쳤습니다.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우고 싶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티는 동안 누군가는 험담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동안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국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큰 소리 칠수록 더 어지러워질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못 이긴다. 증거로 보여줘야 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오미라가 말했습니다.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 버티자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알림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내일은 어떤 소문이 돌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테니까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4시쯤이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군데요? 김상도님과 일행 2분이십니다. 사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주의 아버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로비로 안내해 주세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 소파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도, 아내 이정숙, 그리고 며느리 은주. 셋 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무슨 회의라도 하러 온 것처럼. 제가 다가가자 김상도가 일어섰습니다. 63쯤 되어 보였습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돌았습니다. 사돈 어른,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축축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앉으시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4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그들은 셋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왔습니다. 물을 따라줬습니다. 4잔.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김상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고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정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은준의 가정도 힘들어졌거든요. 은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6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날카로웠습니다. 눈매가 차가웠습니다. 재민이 수입이 불안정하잖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게 한 칸쯤은.
김상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겁니다. 가게를 달라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담담하게 봤습니다. 가게요? 네. 강남 쪽에 작은 가게 하나면 우리 은준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작은 가게가 얼마인데요? 5억이면 될 것 같은데요. 5억. 쉽게 말했습니다. 마치 5만 원 말하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줄 수 있는 건 예의뿐이다. 반말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존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정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정 회장 재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도 알거든요. 떳떳하지 못한 돈도 있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떳떳하지 못한 돈? 그러니까 세금 안 낸 거요. 비자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정직했습니다. 세금도 제때 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없으면 만들면 되죠. 이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소문 한 번 나면 사모님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국세청 조사 들어오면 귀찮잖아요.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협으로 얻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시죠. 김상도가 일어섰습니다. 이정숙도 은주도 일어섰습니다. 셋이 함께 로비를 나갔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소문을 퍼뜨릴 거야. 국세청에 신고할 거야.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오미라였습니다. 부인, 오미라 씨, 어떻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어플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버튼이 깜빡거렸습니다. 전부 녹음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게 한 칸쯤은 떳떳하지 못한 돈도 있다는 거. 없으면 만들면 되죠. 협박하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가요? 네. 필요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회장님이 부탁하셨거든요. 부인을 지켜드리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였습니다. 분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접어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닫았습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겠어요. 오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죠. 부인 이름은 부인이 지키셔야죠. 일어섰습니다. 로비를 나왔습니다. 오미라가 함께 걸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싸울 수 있다고. 사돈을 만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8시쯤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미라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부인. 네. 지금 바로 짐 싸세요. 최소한만요. 왜요? 무슨 일인가요? 잠시 외부와 거리를 두셔야 해요. 말이 너무 빠릅니다. 말이요? 오늘 사돈분들 만나셨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더 퍼뜨리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30분 뒤에 호텔 뒷문으로 갈게요. 거기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그 봉투,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지도 챙겼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2주일치 숙박비였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장기 투숙 감사했습니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억지로 호텔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오미라였습니다. 타세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드물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도 보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일종의 보호처예요. 외부인은 못 들어와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도심의 매연 냄새와 달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현관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구석방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지내세요. 출입은 제한돼요. 연락도 최소한으로만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 사이 소문도 가라앉을 거고요. 고마워요. 제 번호로만 연락하세요. 다른 사람한텐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오미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뚜라미였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48개였습니다. 재민이, 준서, 친척들, 지인들 모두 무시했습니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낯선 소리들이었습니다.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논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만 창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낮에는 방에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잡초 사이로 햇빛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68개, 79개, 계속 늘었습니다. 다시 껐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알림이 줄었습니다. 23개, 15개, 흉흉한 말들도 차츰 기세가 꺾였습니다.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 며느리가 저를 내쫓던 그 문, 부동산 사무실 화면, 제 이름이 또렷하던 등기부, 집 서재, 은주가 뒤진 그 서랍, 사라진 흔적, 남편이 남긴 뭔가, 퍼즐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다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에 내 발을 빼앗기지 말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오미라가 매일 저녁 들렀습니다. 차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온기였습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오미라 씨, 네. 회장님도 이런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 초기에요. 소문에 시달릴 때요. 견디는 법을 배우셨죠? 어떻게요? 침묵으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싸움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7개였습니다. 줄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싸울 준비가. 보호처소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구멍으로 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알았습니다. 막내딸 다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3, 짧은 머리, 정장 차림,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다정아. 말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다정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인처럼 숨을 분이 아니야. 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 왔니? 어젯밤에요. 오빠들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재민이가? 네. 엄마가 안 계시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오빠들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일, 담보대출 서류, 부동산 사무소, 집에서 서재 뒤진 일, 사돈들 만난 일, 소문. 다정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정아, 내 오빠들이야. 오빠여도 이건 아니죠. 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법. 그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자. 왜요? 증거도 있잖아요. 담보대출 서류,
부동산 계약서, 가족이잖니. 다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해야 해요. 제대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정다정이에요. 최순금님 딸이요. 만나 뵙고 싶은데요. 1시간 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오미라가 왔습니다. 다정과 인사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비서님 덕분에 잘 일하셨다고. 오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과찬이세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다정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 지금 확인 가능해요?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왔어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어떤 건데요? 여기선 얘기하기 곤란해요. 다른 곳으로 가시죠. 차를 타고 작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깔끔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오미라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부인 집 CCTV예요. 회장님이 생전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 두셨어요. 비상시 열람 권한을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우리 집 현관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장례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 47분이었습니다.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A사 용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서재에서 가져온 거예요. 회장님이 남기신 서류들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봉투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준비하신 거예요? 오미라가 파일 폴더를 꺼냈습니다. 얇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이건 회장님 재산 목록 일부예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정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서초 아파트, 강남 빌딩, 용산 상가, 주식 목록, 예금 계좌, 비자금 같은 건 없어요. 전부 정당한 자산이죠. 오미라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떳떳하셨어요. 세금도 제때 내셨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남편은 정직했습니다. 소문은 거짓이었네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누가요? 짐작은 가시죠. 사돈들이었습니다. 김상도 부부. 협박하려고 퍼뜨린 겁니다. 다정이 노트북을 다시 봤습니다.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캡처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가능해요. 좋아요. 일단 정리해 둘게요. 다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훑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름 옆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요. 이게 뭐야? 아버지 필체예요. 표시가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 같아요. 다정이 표시된 명함들을 골랐습니다. 5장이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증 변호사. 이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뭐 하려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 확인하려고요. 빠진 게 없는지요. 다정이 웃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미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정에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정이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정이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다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재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은주가 가져간 서류 외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집에 어떻게 들어가니? 은주가 있을 텐데. 몰래요. 제가 방법 찾아볼게요. 다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이한테요. 오빠. 전화 너머로 재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했습니다. 다정아, 엄마 어디 계셔? 연락이 안 돼.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빠, 내일 오후에 시간 돼요?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응, 돼. 어디서?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올게요. 3시에요. 알았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정이 저를 봤습니다. 내일 오빠를 만나는 동안 엄마가 집에 다녀오세요. 은주도 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부를게요. 혼자 가라고? 오미라 씨가 같이 가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계획이었습니다. 교묘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2시 반쯤 되었습니다. 오미라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다정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30분은 걸릴 거예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책 냄새, 잉크 냄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오미라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었어요. 서랍 안쪽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뭔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주가 가져간 봉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젠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곳도 찾아봐요. 책장을 뒤졌습니다. 책들 사이, 파일 박스 안, 책상 서랍 구석구석.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0분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만 가요. 위험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류는 없었어. 은주가 가져간 게 맞아. 다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물증이 없잖아요. 오미라 씨가 말씀하신 게 있어. 오미라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다른 곳에도 뭔가 남기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2중 3중으로 보관하셨거든요. 어디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힌트는 부인께 주셨을 텐데요. 힌트? 나한테? 가방을 열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준 반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정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전에도 본 적 있어요? 응. 각인이 있어. 정HS라고. 다정이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요.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반지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각인이 선명해졌습니다. 정HS? 그리고 숫자도 있네요. 숫자? 네. 6자리.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반지에 비쳤습니다.
135-792. 뭐가 135-792야? 다정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HS? 한수 빌딩? 그게 뭔데? 아버지 회사 이름이잖아요. 한수 빌딩 주식회사. 알아. 그런데 135-792는? 다정이 더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를 조회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거 강남 타워 주소예요. 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5번지 792호. 빌딩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다정이 등기부를 확대했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최순금, 제 이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빌딩 주인이에요. 뭐라고? 등기부에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명예 이전하신 거예요? 나는 몰라. 남편이 한 거야. 다정이 빌딩 정보를 더 찾았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15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시세가. 다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야? 3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3천억.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뭔가 잘못 본 거야. 아니에요. 여기 감정평가서도 있어요. 작년 거예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감정평가서였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800억. 이게 진짜야? 네. 공식 문서예요. 오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부인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이름도 진작 옮겨 놓으셨고요. 언제? 5년 전이요. 5년 전.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때가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인이 혼자서도 설 수 있을 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수야, 당신이. 다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죠? 아버지가 뭘 지키려고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큰 책임을, 이 무거운 짐을 나는 할 수 있을까? 다정이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믿으셨잖아요. 반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정HS? 이제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빌딩 소유 사실을 안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보름째였습니다. 오미라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가 끝났어요. 무슨 준비요? 회장님 봉투요. 드디어 열 때가 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봉투를, 자물쇠가 달린 그 봉투를. 열쇠는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회장님이 맡기셨거든요. 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다정이었습니다. 다정이 돌아올 때까지. 그게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9시에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다정이 같이 갔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강남 어딘가였습니다. 작은 빌딩 3층에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문패에 박지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오미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지호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 손도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와 다정이 한쪽, 오미라와 박지호가 반대편. 오미라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였습니다. 사흘 전 호텔에서 받았던 자물쇠가 달린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지호가 말했습니다. 먼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정증서위원회 정본 교부본입니다. 공정증서위원이요? 네.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본이지만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확인서였습니다. 봉인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개봉 날짜와 시간, 입회인을 기록하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분이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오미라가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황동 열쇠였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회장님이 5년 전에 제게 주셨어요. 때가 오면 쓰라고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봉인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두툼했습니다. 20장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지호가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넘겼습니다. 표지가 보였습니다. 공정증서위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3월 15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받은 직후였습니다. 유언자 정한수, 수유자 최순금. 박지호가 읽었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요 부동산과 지분, 임대차 관리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는 배우자 최순금에게 귀속한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생전 이미 상당 부분명의 정리를 완료했으며 남은 절차는 법에 따라 완료할 것. 다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첨부 서류로 부동산 목록, 주식 목록, 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빼곡했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초 아파트, 강남 한수타워, 용산 상가 건물, 주식 30억 상당, 예금. 읽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지호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음성 기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금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녹음하는 지금 의사가 2년이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일만 보느라 내 손 한번 제대로 안 잡아줬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것들 전부 내 이름으로 남긴다. 한수야.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이하고 준서는 이미 충분히 줬어. 사업 자금, 집, 차.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달라고 할 거야. 정확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넌 흔들리지 마. 내 이름 걸고 당당하게 살아. 이번엔 내 차례야.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정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미라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두 달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겁니다. 다정이 물었습니다. 이에 제기는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효력이 강합니다. 번복하기 어렵죠? 안심이 됐습니다. 조금. 오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축하드려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봤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도요. 회장님이 지키려 한 거예요. 부인을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천만에요. 이게 제가 회장님께 약속드린 마지막 일이에요. 오래 묶여있던 숨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다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 이제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유언을 확인한 그날 오후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정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정리 들어갈게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전문가 모두였습니다. 유언의 진정성은 확인됐어요. 공정증서니까 효력 문제 없고요. 박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대로만 집행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등기 이전, 세무정리, 서류 작업 포함해서 한두 달이요. 다정이 메모했습니다.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그동안 유포된 허위 사실은 어떻게 하죠?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다정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첫째, CCTV 영상. 은주가 서류 가져간 정황. 영상 캡처본이 보였습니다. 시간, 날짜 찍혀 있었습니다. 둘째, 녹음 파일. 사돈 김상도 부부의 협박. 오미라가 녹음한 그 파일이었습니다. 셋째, 담보대출 무단 신청 서류. 은행에서 받은 스캔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이요? 네. 절도,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재민이가 경찰 조사받을 수 있죠. 말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경찰서에. 다정이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엄마, 결정은 엄마가 하세요. 저는 준비만 해둘게요. 지금은 보류하자. 왜요? 먼저 얘기해봐야지. 아이들하고. 다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따랐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경고는 하세요. 선 넘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박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상속 관련입니다. 상속요? 회장님이 유언으로 배우자한테 전부 주셨지만 자녀들한테도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이 뭐예요?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요. 자녀 한 명당 전체의 6분의 1씩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평가 끝나야 나오지만 대략 자녀 한 명당 수백억은 될 겁니다. 수백억?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건 줘야 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주셔야 합니다. 법이니까요. 다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요구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증거가 있잖아요. 협상 카드예요. 협상. 차가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다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공증과 정산 관련해서요. 뭐가 문제예요? 세금이요. 상속세, 증여세 계산해야 해요. 얼마나 나와요? 정확한 평가 전이라 모르지만 상당할 거예요. 박지호가 설명했습니다. 평가와 정산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만큼 납부하시면 돼요. 투명하게 하겠어요. 숨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정이 웃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오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떳떳하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금반지, 정의 HS 각인이 있는 옆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것을 이제 내가 지킬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정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뭐부터 해요? 등기소, 세무서, 은행 순서로요. 서류 작업 시작하고요. 나도 같이 가야 해요? 처음엔 같이 가세요. 나중엔 제가 대리할 수 있어요. 일어섰습니다. 네 사람 모두 박지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일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오미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알아요.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요. 혼자 아니잖아요. 다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있잖아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많은 빌딩 중 하나가 이제 제 거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봉투, 반지, 빌딩, 유언. 시간이 열어준 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절차 정리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재민이와 준서를 불렀습니다. 둘 다 왔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민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두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미라는 구석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준서도 따라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둘 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인간 몰래 가져간 것, 담보대출 신청한 것, 집 팔려고 한 것. 그것뿐이야?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것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어머니 자리 아닙니다. 며느리가 한 말, 아들들이 외면하던 모습. 준서 너는? 저는 형 말만 따라갔어요. 제가 약했어요. 약한 게 변명이 되니? 아니요. 다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렸습니다. 두 아들이 볼 수 있게. 오빠들, 이거 보세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은주가 서류 봉투 들고 나가는 장면. 이게 뭔지 알죠?
재민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돈들이 협박하던 목소리, 가게 한 칸쯤은 떳떳하지 못한 돈도. 재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담보대출 서류도 있어요. 엄마 인감 찍힌 거요. 다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쌓였습니다. 증거더미. 이거면 형사고소 가능해요. 절도, 사기, 명예훼손. 다정아. 제가 말렸습니다. 됐어. 그만. 다정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용서는 한다. 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갚을 건 갚아라. 네. 조건이 있다. 다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담보대출 시도에 대한 책임 각서. 종이를 밀었습니다. 재민이 앞으로. 둘째, 앞으로 생활비 지원은 없다. 대신 자립계획서를 제출해라. 준서 앞으로도 밀었습니다. 셋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서약. 사돈들한테도 전달해라. 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빚지지 마라. 절대로.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땐 용서 없다. 네, 엄마. 다정이 펜을 건넸습니다. 재민이가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준서도 서명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미라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네 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마시고 가세요. 재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너희 몫이다.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노력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네.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도 이제 35이야. 철 좀 들어라. 네. 일어섰습니다. 네 사람 모두 오늘부터 이 집의 규칙이 바뀐다. 두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큰 소리 안 쳐도 약속은 약속이다. 알겠지? 네, 엄마. 가봐라. 재민이와 준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다. 잘하신 거예요. 선 그으신 거잖아요. 오미라가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까? 네. 단호하지만 따뜻하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합니다. 아들들도 저도. 아들들과 약속을 받은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강남 타워 앞에 섰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전체를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입구 위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수타워. 남편 이름이 새겨진. 다정이 옆에 섰습니다. 오미라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직원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네, 3층 사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셋이서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났습니다. 끝에 있는 문으로 갔습니다.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최순금.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서울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보고서, 임대 현황표, 월간 수익 보고서, 다정이 한 장씩 펼쳤습니다. 이게 현재 임대 현황이에요. 공실률 3%, 거의 다 찼어요. 임대료는 한 달에 5억 정도 들어와요. 5억, 한 달에.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전문 관리 회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약해 두셨대요. 오미라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요. 부인은 큰 결정만 하시면 돼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전의자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수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맡긴 약속. 이제 내가 이어갈게. 반지를 빼서 액자 옆에 놓았습니다. 정HS? 이제 의미를 압니다. 한수타워 135-792호. 다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 인사만 받으세요. 본격적인 업무는 다음 주부터요. 알겠어. 그리고 엄마 절차대로 갈 거예요. 세금도 정산도 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거예요. 당연하지. 과장도 허풍도 없이요. 그래야지. 직원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관리팀장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또 노크 소리, 또 직원. 한 명씩 인사했습니다. 얼굴을 익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인사가 끝났습니다. 오미라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3잔. 수고하셨어요. 이제 시작인데 뭘. 그래도 첫날이잖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모두 바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엄마, 출근 첫날이에요. 다정이 웃었습니다. 그러네.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쫓아냈던 그날 장례식장 유리문 앞.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정이 있었습니다. 오미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서는 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다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한테 혼날 테니까. 셋이서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 이름으로 된 건물. 63살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켜온 것을 이제 제가 지킬 것입니다. 과장 없이, 허풍 없이,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순금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